가시성 수식어는 private, 그 다음에 수식어 없는 거, 그 다음에 protected, public 이 네 가지가 가시성 모디파이어 수식어입니다. 이 네 가지는 멤버들에 대해서 클래스의 멤버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프라이빗은 그 클래스만, 퍼블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 있는 게 같은 패키지에 있는 녀석들끼리 혹은 같은 패키지에 있거나 우리가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상속을 받는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멤버들은 변수와 메서드와 생성자입니다. 필드와 메서드와 생성자예요. 다른 데 붙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 변수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클래스의 멤버예요, 아니에요? 클래스의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걸 외우고 다니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다가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써보면 되죠. 이게 지역 변수 아니에요, 그죠? 지역 변수. 자,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서요, 뭐가 틀렸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에러 해결돼요. 그렇죠? 자, 우선 에러 메시지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illegal modifier. 제가 아까 뭐를 붙였냐면 뭐를 붙여서 이런 메시지가 여기가 에러가 난 거냐면 무슨 모디파이어란 용어는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잘못 붙여서 그런 거예요. 자,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메서드 안쪽이죠. 메서드 안쪽은 무슨 변수? 지역 변수. 지역 변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디파이어는 파이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파이널밖에는 못 붙여요. 그러니까 private, public, protected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안 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할 때도 뭐뭐점 했을 때 보여지는 변수들 혹은 뭐뭐점 했을 때 보여지는 메서드들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외우고 다니지 않아도 이클립스라고 하는 좋은 툴이 있어서 얘가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쓸 수 없는 거는 보여주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점 써가지고 쓸 수 있는 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클립스가 안 보여, not visible 하고서 에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만 이용하시면 보여주는 것만 사용하면 된다. 점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했을 때 보여지는 것만 쓰면 된다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이런 복잡한 문법을 만들었을까? 자바를 만드신 분께서 왜 멤버를 프라이빗과 퍼블릿을 구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문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접근 제한이라고 하는 문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등장하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등장해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패키지 4번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4번 패키지. edu.java.modifier 4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du.java.modifier 4번이라고 만드시고요. 자, finish 이렇게 할게요. finish라고 하시고 4번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아주 간단한 클래스 하나 만들 겁니다. 사람이라고 할게요. person. 사람. 클래스는 퍼블릭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서는 메인은 필요 없어요. 메인은 필요 없고. 자, 패키지는 4번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패키지 사용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죠? 퍼블릭 클래스니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공개가 되어 있는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런 클래스고요. 클래스 이름이 person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바 파일의 이름은 그죠? 자바 파일 소스 코드의 이름. 소스 코드의 이름은 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person.java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자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 자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는 바로 edu.java.modifier 4번이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위 디렉토리였었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바 파일이 저장된 폴더가 패키지고 컴파일이 된 클래스가 저장되는 폴더도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네. 패키지는 자바 파일 또는 클래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의 위치, 폴더고요. 그 폴더 밑에 클래스가 있고 여기 있는 클래스가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이클립스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이름을 잘못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타가 있는 거죠. 오타가 있어서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ersons s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였었는데 s를 못 붙여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에러가 나버리죠. 이게 왜 에러가 날까요? 이게 왜 에러가 나요? 이젠 알아야 돼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죠? 뭐 때문에? 뭐의 이름과 뭐의 이름이 달라서 클래스의 이름과 퍼블릭 정확하게는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의 이름이 달라서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 퍼블릭 클래스는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바꿔주고 싶으면 뭐까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파일 이름까지 바꿔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바꿔야 돼요. 그때 요렇게 고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치지 마시고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refactor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rename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저도 요거 단축키는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Alt Shift R.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그러면은 컨텍스트 메뉴가 뜨죠. 그 컨텍스트 메뉴 중에서 리팩터는 저기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정하는 메뉴 중에서 그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rename 이름을 바꾸는 게 있어요. 자, 이 이름을 바꾸는 메뉴를 선택 엔터 하면 지금 저희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 바꾸려고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저기다가 바꿔요. 뭐 people 이렇게 바꿀까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파일 이름도 바뀌고 클래스 이름도 바뀌어요. 두 개가 동시에 바뀌어요. 이렇게 리팩터, 리네임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그 여러분들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을 잘못 만들었을 때 그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펄슨으로 되돌릴게요. 원래대로 펄슨으로 되돌리고요. 두 가지의 그 멤버 필드를 갖는 거를 만들게요. 멤버 변수. 자, 그리고 여기를요 스트링 네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t ag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멤버 변수들을 선언을 할 때 아무런 그 모디파이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붙이지 않은 경우는 얘네들은 어디서는 공개가 된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여도 공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여서도 공개가 되는데 그 클래스가 어디에만 있으면 같은 패키지에만 있으면 나는 공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심한 거는 뭐냐면 더 심한 거는 퍼블릭.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은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보여주겠다. 어디에서는 다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네. 자, 퍼블릭으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퍼블릭으로. 자, 이런 클래스가 있고요. 요거까지만 만들게요. 자, 그리고서 우리는 메인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제가 간단한 거니까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되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속성이 이름이 있어야 되겠고 나이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름은 문자열로 저장하면 될 것이고 나이는 정수로 저장하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클래스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메인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메인은 여기서 modifier 메인 4번.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odifier 메인 4번이라고 하시고요. 여기 메인 메서드 선택하셔가지고 finish. 자, 왜 우리가 프라이빗과 퍼블릭과 이런 것을 따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펄슨 객체를 생성을 해볼게요. 펄슨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언 뭐라고 하시면 돼요? 선언 펄슨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쌤이라고 할까요? 쌤. 일단은 디폴트, 우리는 생성자를 따로 만든 게 없어요. 생성자를 따로 만든 게 없으니까 디폴트 생성자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프린트 sysout 해보면 안 해도 이제는 아시겠죠? 스트링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디폴트 생성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null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직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age 여기는 int 타입이니까 0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디폴트 값을 메인에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쌤의 이름은 오쌤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쌤의 나이는 16살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객체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다시 얘기하면 객체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값을 저장할 때 뭐 문자열은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이를 입력할 때, 자, 사람의 나이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어도 뭐 0살,
우리나라는 또 0살도 없죠. 태어나자마자 1살. 그죠? 아니면 만으로 하면 0살부터 뭐 그 다음에는 뭐 오래 살면 100살이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0 또는 양의 정수여야 되잖아요. 나이를 입력할 때 음수를 입력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어때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쌤의 나이가 마이너스 16살이 돼버리는 그런 코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는 경우다라고. 데이터 무결성이 깨진다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데이터는 타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수다, 문자열이다라고 한 타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게 없는 그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데이터가 한정적이지 않고 인트 범위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나이라고 하는 것을 퍼블릭으로 공개를 해버림으로써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어떤 다른 개발자가 음수를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간단하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게 맞죠. 성인이냐 미성년이냐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그죠? 네. 뭐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뭐 몇 세 이상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제한을 둔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백신을 맞을 때 뭐 이렇게 나이별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음수가 들어감으로써 엉뚱한 잘못된 결과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이 age라고 하는 변수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음수가 들어감으로써 만약에라도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요. 다시 펄슨으로 갈게요. 얘네들을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프라이빗. 자,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리면요. 자, 이제 메인으로 갈게요. 메인으로 가면 생성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생성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생성할 때 문자열은 null 그리고 나이는 0 이렇게 초기화가 돼요. 근데 초기화가 된 다음에 그 값들을 읽어와서 출력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에러가 뭐냐면 필드가 name이라 person 클래스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필드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이렇게 값을 바꾸는 게 안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밑에 있는 age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age도 나와라. 네. 밑에 있는 age도 person 클래스에 있는 age라고 하는 필드는 멤버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프라이빗이다 이거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녀석도 안 보이는 녀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저빌리티를 바꿔버리거나 그죠? 같은 패키지에 있도록 보여주게끔 비저빌리티를 바꿔버리거나 무엇을 만들어라? 게터나 세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게터와 세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게터와 세터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코드는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 그럼 다시 펄센으로 가겠습니다. 게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게터. 게터와 세터입니다. 게터와 세터. 자, get은 뭐예요? get. 영어로. get. 가져오다. 얻다. 이런 거잖아요. set. 세팅하다. 설정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get터라고 하는 건 뭘까요? get터라고 하는 것은 그 멤버 변수들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get터예요. setter는요. 멤버 변수, 필드의 값들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퍼블릭 메서드예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 필드, 프라이빗 필드. 프라이빗 필드를 다른 클래스에게 필드의 값을 다른 클래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공개 퍼블릭 메서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돼요. 리턴을 해야 돼요. 다른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값을 그 클래스에게 리턴을 해줘야 돼요. 자, age를 리턴하고 싶어요. name을 리턴하고 싶어요. name을 할까요? name을 리턴하고 싶어요. name은 타입이 뭐예요? string. 그러면 string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서드 이름 만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변수 이름이 name이면 앞에다가 get자만 더 붙여가지고 get name. 그러면은 메서드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아, name을 get 가져오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name을 가져오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서는 무엇만 해주면 되냐면 name을 리턴하기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name을 리턴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age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age를 리턴하는 메서드는 int를 리턴하면 되고요. get age라고 하시면 돼요. 얘가 할 일은 age를 리턴만 하시면 돼요. 이게 get터예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되면 프라이빗 필드들을 선언하게 되면 외부 클래스에는 공개가 되지 않아요. 외부 클래스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클래스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값을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 값에 무슨 값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출력을 하고 싶다 이거죠. name을 출력하고 싶고 age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제공한다?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출력하는 거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print all fields 이런 메서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하면서 딱 그 값만 리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값만 리턴하도록. 그러면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서드 앞에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돼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메서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대신에 그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는 getter나 setter를 제공하는 이것을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age도 마찬가지예요. 변수 이름이 age니까 앞에다가 get을 붙여요.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죠.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니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리턴하면 되니까 리턴 타입은 int. 다른 클래스에서 공개가 돼야 되니까 public.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요. 자, 세터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세터는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세터는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프라이빗 필드에 변수의 값을 변경, 설정 하기 위한 공개, 퍼블릭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클래스를 설계하는 개발자인데 내가 설계하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가 있는데 그 멤버 변수가 외부에서 변경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값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무슨 메서드? 세터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값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이에요. 일단 set name부터 할까요? set name부터 하면 set name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뭔가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하는 게 이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어떤 값으로 설정하는 게 이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뭘 전달받아야 될까요? 이름을 전달받아야 되겠죠. 이름은 무슨 타입? 문자열 타입.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name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세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세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싶으면 그 값을 전달을 받아야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타입으로 값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값을 하나 전달받으면 돼요. 하는 일은 전달받은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field name에다가 저장만 하면 끝이에요. 저장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한다? return type void.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getter는 return 타입이 우리가 리턴하고자 하는 멤버 변수의 타입이에요. setter는요, return 타입이 없어요. 항상 void예요. 세팅만 하면 끝나니까. 세팅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setter는 void예요. 대신에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왜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느냐? 멤버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name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데이터 무결성. 나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if else로 만들면 되죠. set ag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때 자, 세터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set age라고 하는 이 퍼블릭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person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nt 변수 age의 값을 변경하는 게 설정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설정할 수 있는 값을 전달을 받았어요.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전달하는 쪽에서 양수로 16을 전달을 하면 16을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6을 주면 마이너스 16을 그냥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건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if age가 0보다 정상적인 경우,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세팅만 하면 끝. 그죠? 나이가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그 나이를 전달받은 나이를 세팅하면 끝.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 입력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죠. 음수가 들어온 거니까 알려주면 돼요. 알려주기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잘못 들어온 값을 바꾸면 안 되니까 원래 값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죠. 프린트만 할게요. 원래 값이 얼마, 디폴트 생성자로 만들었으면 원래 값은 0일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지금 디폴트 생성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죠. 호출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이는 0보다 작을 수 없음. 강조하기 위해서 뭐 느낌표 3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사람은 이제 알게 되겠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 더 심한 경우는 뭔지 아세요? 더 심한 경우는 음수가 들어오면 에러를 만들어서 에러가 나게끔 에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발자는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0이나 0보다 큰 양수를 저장을 하겠죠. 저희가 나중에 예외 처리할 때 보여드릴게요. 예외 처리할 때 코드에서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raise라고 하는 도문이 있어가지고요. rai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raise. 이게 에러를 만들어서 리턴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좀 양호한 거예요. 뭐가 양호한 거냐면 0보다 큰 숫자가 들어오면 세팅하고 나이가 정상적인 값이면 필드의 값을 변경하고 정상적인 값이 아니면 메시지, 경고 메시지 출력하고 그리고 값은 변경이 없는 거죠. 값은 변경이 없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age가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죠. 생성자는 딱 0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생성자가 age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세팅하려고 할 때 절대로 0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는 0이거나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를 getter sett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바에서 가시성, 접근 권한을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함부로 그 멤버 변수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 퍼블릭으로 만들어준 메서드를 통해서만 접근해라 이거예요. 반대로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얘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set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name은 영원히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접근 권한 수식어 프라이빗과 퍼블릭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요. 오늘까지는 여기 클래스를 만들 때 그동안 만들었던 클래스 앞에 프라이빗을 붙였던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뭐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이. 지금부터는 멤버 변수를 만들 때에는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들에 한해서 퍼블릭 메서드,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게터와 세터를 만들면 지금 여기서처럼 접근이 되지 않아요. 접근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 주석 처리할게요. 두 줄 선택해가지고요. 컨트롤하고 슬래시 한꺼번에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라이빗 멤버들은 그게 필드든 메서드든 생성자든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빗 멤버들은 직접 접근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고요. 대신에 퍼블릭 게터 또는 게터는 무슨 용도냐면 읽기예요. 읽기. 값을 읽기. 세터. 이건 값을 쓰기예요. 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제공되어야만 돼요. 제공된. 개발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게터나 세터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공된 게터와 세터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터를 이용해 볼게요. 쌤의 이름부터 바꿀까요? 셋, 네임 있죠. 자, 쌤의 이름이 뭐예요? 쌤의 이름은 오쌤이에요. 그 다음에 쌤의 set age. 쌤의 set age 보이죠? 자, 아까처럼 마이너스 16이라고 해볼게요. 일부러 데이터 무결성이 깨지도록 정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세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아, 우리 gett까지 할까요? 이왕 하는 거 밑에서. 이름은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sam.getName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am.getAge 첫 번째 문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set name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고요. set age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0보다 작을 수 없음이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름은 정상적으로 널에서 OSM으로 바뀌었어요. OSM. 나이는 디폴트 값에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게 프라이빗 멤버 변수와 퍼블릭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를 정상적으로 양수로 넣었어요. 정상적으로 양수로 넣게 되면 이름은 오쌤, 나이는 16살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이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잘 만들어야죠.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리고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퍼블릭 메서 게터나 세터를 이용해서 공개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 캡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데이터 캡슐화 영어로 encapsul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캡슐이 뭐예요? 캡슐.
여러분들 약 아시죠? 약 이렇게 된 거. 여기 한쪽에는 색깔 있고 뭐 한쪽에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이거 캡슐 이렇게 까보기 전에는 그 안에 어떤 가루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캡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캡슐 안에 넣는다 라는 그런 개념. 인캡슐레이션, 캡슐 안에 넣는다. 데이터를 캡슐 안에 넣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게 객체 지향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설명을 하면 멤버 변수, 다른 말로는 필드, 데이터들이죠. 필드, 데이터.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감추고 대신에 필요한 경우, 항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서 퍼블릭 게터 세터를 다 제공하면 그거는 퍼블릭으로 공개하는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아까처럼 에러 처리하는 그런 게 없으면. 근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퍼블릭으로 공개된 그 겟터와 세터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 즉 읽기와 쓰기를 허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들은 무조건 프라이빗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고 외부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필드들에 대해서만 게터 또는 세터를 통해서 퍼블릭으로 공개된 게터 또는 세터를 통해서 읽기만 허용하던가 쓰기만 허용하던가 또는 읽기 쓰기를 모두 허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캡슐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감춰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안적인 문제. 왜 퍼블릭 메서드가 없는 경우는 아예 공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공개 자체가 안 되니까 읽기도 안 되고 쓰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안에 좋겠죠. 보안에 안전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안성과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감기를 걸렸을 때 뭐 약국에서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캡슐 형태의 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캡슐 안에 있는 성분들, 이 캡슐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죠? 그 약의 성분들을 우리가 막 맘대로 막 바꾼 다음에 다시 캡슐에 싸가지고 그거 먹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캡슐을 먹는다. 이걸로 끝. 캡슐 안에 무슨 성분이 있다. 이거는 우리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게 데이터 캡슐이에요. 우리가 오로지 알고 있는 거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된 메서드. 약을 먹는다. 캡슐을 물과 함께 삼킨다. 이게 퍼블릭으로 공개된 메서드인 거고 그 안에 무슨 성분의 약들이 있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다 이거예요. 만약에 약사라면 뭐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세터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분을 바꿔야 되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터를 제공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성분을 바꾸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세터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캡슐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객체 제한 개념에서. 그래서 용어는 되게 어려운데요. 용어는 되게 어려운데 문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프라이빗을 만들면 안 보인다, 못 쓴다. 퍼블릭으로 만들면 쓸 수 있다. 딱 이것뿐이에요. 이겁니다. 네. 그거를 응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네, 질문 있으십니까?